슬로건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 졸업식에서 이제 다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제 이게 뭐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왜 서울에서 태어나라고 쓰지? 보통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써요. 뒤에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취업 목표만 얘기하면 먼저 대기업 입사에 대한 기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일단 저는 언젠간 대기업을 가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뭐 재학생들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럴 텐데 지금 과연 될까? 지금 재학생들은 될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 하고 있을 거고 졸업생들은 이제 기회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가봤어요. 예. 정확하게 5년 걸렸습니다. 만 5년. 만 5년은 96년 4월 1일 출근해서 2000년 8월 1일, 8월 2일자로 제가 대기업에 출근했어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세상이 다릅니다, 세상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회사가 돌아가는 목표 자체하고 그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중소기업은 내가 한 달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내 월급이 된다는 게 분명히 보여요. 한 60명, 100명 정도 되면 우리 팀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내면 그게 이제 우리 월급도 되고 우리 회사가 돌아간다는 게 보이는데 대기업은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를 했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는 성장했대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마음껏.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야, 그거 왜 네가 신경 써? 그건 회사가 걱정할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하나 사는데 이거 괜히 샀다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셨죠.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고. 넌 그냥 시키는 일 하면 되고 진도 맞춰서 해. 이러다가 서서 그냥 샀는데 우리 목표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마. 돈을 벌어다 주는 조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 건건이 돈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뭔가 하는 요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입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 좋지 않냐? 처음부터 가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 가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떠들고 있는 저도 5년 딱 걸렸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제가 그 대학생들, 학부생들 취업 지도를 막 쭉 해왔는데 제일 길게 걸린 게 7년이고요. 짧게 걸린 지금 1년 반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시켰다가 대기업으로 전직시켜준 케이스를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만 하면 됩니다. 고민만 하면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보통 이거 잘 안 합니다. 꿈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꿈을 키우겠다는 약한 소리 하지 말고요. 일단 큰 물에 나가 보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와야 돼요. 난 여기서 꿈을 천천히 키워가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여기는 거쳐가는 달이다. 근데 그 입 밖으로 내뱉지는 마세요. 예. 나는 큰 물을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있죠? 안 하고 살면 되고, 잠을 줄이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 취업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바로 취업이 안 되고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대기업에 못 가지? 잠 더 잤고요. 조금 더 놀았고, 조금 더 멍해 있었습니다. 언제? 대학생 때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뭔가는 지금 잘 돼 있는 친구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냐?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새벽 5시 퇴근할 각오로 일하시면 되고 새벽 5시 퇴근하는 회사지만 나한테 언젠가 대기업 입사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회사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하죠. 오라벨 따지죠. 오라벨. 그거는 천천히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대기업 입사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성공이란 걸 한 번쯤 해봐야 한다면 예, 대기업 입사는 그 성공이란 그 열매의 어떤 표상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대기업 입사가 모든 게 목표가 돼야 되냐? 아닙니다.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대기업은 한 번쯤 가볼 만은 하다. 가볼 만은 하다. 근데 그게 시작과 끝의 목표가 되면 또 그것도 안 된다.
우리가 공무원이 목표였다가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뒤에 허탈해지는 것처럼 난 죽었다 깨나도 대기업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가 돼야 되죠. 거기서 내 인생의 어떤 그 성취를 이뤄보고 싶다.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앞선 시간에 그 그래프 그려드렸습니다. 50이 나이 50이 되면 예, 이게 빠집니다. 언젠가 내 그래프가 정점에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 거냐? 그때 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때는 대기업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성공이란 건 목에 걸린 대기업 출입증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당장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갑시다. 이력서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력 있는 신입이 될 수 있고 세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아, 이력서 작업만, 예, 그렇게 되죠. 왜냐하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경력 있는 신입으로 취직도 되고 있고 세 분야 전문가도 취직이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쟤들은 누구지? 궁금해하지 말고 이력서 조금만 고치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예, 항상 문제가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요해서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 학교 생활, 그다음에 본인 성격, 지원 동기, 입사 및 포부 이걸 쓰게 되면 요 기본 네 개입니다. 네 개 카테고리. 뭐 다른 거 쓰라 그러는데 그거랑 좀 달라요. 이거 공기업 이력서는 좀 다른데 공기업은 요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서는 성장 과정이나 학교 생활 이런 걸 못 적게 해야 되니까. 그걸 못 적죠. 블라인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뭐를 극복해 본 경험 이런 걸 적게 하는데 그것도 결국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반 70%의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이력서 양식을 놓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되니까 그 기본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이 왜 네 개 꼭지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면접 때 우리가 이걸 보게 될 거니까. 자, 자기소개서는 소설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심리로 칼럼을 쓰는 김썸썸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제가 가명을 쓴 건데 이분이 적어놓은 겁니다.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은 지원자분의 성향, 감각, 가치관을 적는 질문입니다. 성장 과정 팁에서 이것만은 피하자. 가족 소개, 본인 자랑을 두서없이 적는 것. 자신을 소개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가족 소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더라도 논리 정연해야 됩니다. 이걸 액면대로 받아들이세요. 액면대로. 쓸데없이 가족 자랑하지 마. 내 얘기를 적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내 얘기를 적어라. 남의 얘기 적지 말고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장 가족에서 가족 얘기는 빼라라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액면대로 이해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력서가 기본적으로 박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력서 정장할 때 이 부분 주의해서 쓰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력서 적을 때 절대 적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그 컨설팅 하시는 분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직업군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경영이나 그다음에 인사, 경영 이런 쪽에서는 이걸 찾기도 하나 봐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공학 계열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터넷 찾으면 자소서에 인용하기 좋은 사자성어 모음 찾으면 주르륵 뜹니다. 엄청 많이 뜹니다. 자기소개서 소제목으로 쓰기 좋은 키워드별 사자성어 모음. 자기소개서에 소제목을 달아라라고 하는 이걸 컨설턴트들이 합니다. 취업 컨설턴트들이. 아 근데 교수님 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는 면접을 20년을 보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온 게 저도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20년 동안 면접을 제가 봤습니다. 직원들을 뽑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20년 하는 동안. 그 뽑아올 때 가장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에요. 아니, 이 친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사자성어를 작은 불씨가 퍼지면 넓은 들을 태운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 키워드도 적으라 그러는데 섬세함, 성실함, 계획력, 실행력 키워드로 요약을 해서 적으라고요.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예요.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에 키워드를 적는 그건 읽지 말라는 소리죠. 제 거 이력서 읽지 말고 거기 키워드 몇 줄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단어예요. 절대 적지 말아요. 왜 그러냐?
예. 이분이 면접을 보는 분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력서에. 편안한 가운데서 늘 위험을 잊지 않는 뜻으로 안부리망. 늘 스스로를 경계하여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력서에 실제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대로 따서. 안부리망 해놓고 이 뜻은 이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적어요. 자기소개서에 한 줄 정도 또는 한두 줄 씁니다. 근데 보세요. 이분은 20대가 좀 더 돼 보이지만 면접은 면접관 나이는 어떻게 되죠? 네. 20대가 50대 앞에서 한자 뜻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23년, 30년 전에 그 컨설턴트라는 제도가 직업이 생기면서 의도했던 바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한자 뜻풀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슬로건 소제목으로 안부리망. 안부리망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나이 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해? 저도 이거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소제목으로 신선한 감각 파워 내 젊음의 가치를 말하다. 신뢰 위의 실력 무한 신뢰 신선한 감각 미래의 외유 내강은 바로 나 원 플러스 원 인류가 열정을 누리다. 세계 속의 나의 세상 미래와 도전을 품고 즐기다. 이거 슬로건으로 씁니다. 제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봅니다. 슬로건으로. 이런 슬로건을 이력서에 딱 이렇게 적습니다. 학교 생활 신선한 감각 파워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학교 생활 신선한 감각 파워 진짜 이렇게 써요. 제가 이 이력서를 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제가 지금 1년에 7, 8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력서를 하나 따온 겁니다. 학교 생활 신선한 감각 파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가 돼요. 나는 알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알고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공계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기업 이력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 중견기업의 이력서입니다.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신선한 감각 파워. 저 슬로건을 저는 침울하고 숫기가 없고 어두운 거 좋아해요. 이렇게 쓰는 친구 없어요. 저기 분명히 좋은 말일 거예요. 누구나 아는 좋은 말로 내 이력서 한 페이지 겨우 한 200줄 되는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줄 낭비예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올해 이력서를 받은 겁니다. 지금 한 두 달 전쯤에 이력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력서를 바꾸고 있어요. 성장 과정,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해밍웨이. 진짜 이렇게 적어 왔어요, 저한테. 해밍웨이의 말처럼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정신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도대체 이 지금 이력서 성장 과정은 이 친구의 성장 과정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지금 몇 줄이에요? 공백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기로 이 전공 분야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해밍웨이를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근데 이렇게 적어 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 왜 이 항목이 존재하냐? 왜 이력서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장 과정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냐? 이 친구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력을 가지고 부모님의 직업이 뭐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이 일을 잘 이해할지 온 부모님들이 다 농사 짓던 분인데 반도체 장비를 이해할지 얘는 어떤 계기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요. 심지어 뭐라고 적었죠? 국토대장정 행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토대장정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국토대장정으로 해밍웨이의 말에 감명 깊게 새겨들었고 그리고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성장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면접을 본다?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은 컴퓨터 공학이나 헬스케어 분야 이공계 엔지니어를 뽑는데 이 친구가 보여준 건 저는 이공계에 지원했지만 저는 해밍웨이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대장 우리가 체대 뽑습니까? 여기 국가대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국토대장정 부분인데 이 친구 그렇게 써서 제가 예제를 달았어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국토대장정 잘 쓰지 마세요. 이거 혹시나 진짜 했다 치더라도 그 이력서 적어주면 안 됩니다. 국토대장정은 어죠? 내가 내 돈 내고 가는 거죠. 군대 갔다 왔잖아요.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친구도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자기를 성장시킨 건 4박 5일 국토대장정이네. 이게 말이 돼? 군대에서 뭐 했어, 그 친구? 병역 필한 그 면접관들이 볼 때 이 친구는 그냥 7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국토대장정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했어요. 바카스 광고에도 많았고 그래서 여름 되면 국토대장정 한다고 바카스 깃발 들고 쫙 올라가서 뭐 통일 만나고 이러는 하고 뭐 거기서도 뭐 커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70년대 감성입니다.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이 이력서 어디에도 이 친구가 전공이 뭔지 성장 과정에서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적합한 인물일지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면접 한 30분 보는 걸로 연봉 4천만 원을 결정해야 돼요. 한 달에 300이 넘는 돈을 줘야 돼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이 친구한테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 친구 4대 보험료, 그다음에 밥값, 그다음에 각종 복지 혜택까지 치면 한 달에 적어도 5, 6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회사는 이 친구한테. 회사가 여기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의 성장 배경이 우리 회사하고 어느 정도 결합력이 있는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가 있죠? 체대생이에요. 문과 감성을 가진 체대생. 안 됩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적어 왔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력서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왜 가독성이 떨어지죠? 위아래가. 네. 윗열과 아랫열 줄간 간격이 다릅니다.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성격을 적습니다. 성격을. 성격을 적어야 되는데 장점은 이거 길게 읽을 것도 없어요. 가독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앞에 다 적어놨어요. 호기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장점이라고 적은 거예요. 단점은 낯을 가린대요. 낯을 가리고 호기심 이거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읽는 게 싫어요. 그리고 레고예요. 레고. 대학생으로 나이 26, 7, 24, 5 때는 연봉 4천만 원을 더 주서 연봉 4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학생을 뽑아서 우리 회사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저 레고 잘해요. 이제 레고 할 때 무지하게 그 레고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낯을 가린대요. 낯을 가린다는 장점. 낯을. 근데 그나마 좀 잘 적었으면 왜냐하면 단점을 적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칠 때 학력고사 그 수능 칠 때 저희들 학력고사인데 그 성격의 장단점 적으라고 할 때도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때 적은 이후로 지금 뭐 졸업하고 처음 적는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고 장점과 단점을 따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게 생겨요. 장점은 단점이 됩니다. 장점은 단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좀 제가 정치 성향이 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계로 나가라고 막 밀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잘 보시면 말도 좀 이렇게 우물우물 좀 이렇게 씹히는 억양이 좀 둔탁하게 나오고 목소리가 그리고 말씀도 좀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정계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할 때마다 답도 좀 늦게 하시니까 그게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그래서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저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단점이었어요. 고구마.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리고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중함으로 바뀝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답답했는데 그분이 뭔가를 실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답답하면서 실행된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게 장점이 돼요. 얼마 전까지는 단점이었어요. 저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못했는데 신중함이 단점이 장점이 돼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점과 단점은 하나입니다. 장점에서 단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단점이 나한테 약점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자기 단점을 그대로 앵밴드로 써버리면 자기소개서는 뭐죠? 연봉 4천 주세요예요. 저 연봉 한 4,500 주실래요? 그 정도 주면 날 뽑아가. 날 좀 데리고 가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데 자기 약점을만 나열해놔요. 그 어떻게 됩니까? 얘 이 친구 문제 있는 친구네가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내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약점일 수도 있긴 한데 난 장점이 이게 긍정적인 면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날 뽑아줘. 얘기는 이렇게 돼야지죠. 내 장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아. 이 부분은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은 하나다. 하나다.
요거는 뒤에서 또 건드려 드릴게요. 그다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인데 요거는 화면 캡처 잘 해놓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는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제품을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적인 관점과 사용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제품과 고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점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월부터 물류 설비 설계 회사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CAD를 이용하여 주로 공장과 물류 창고에 필요한 렉을 적 제품의 크기나 기둥의 위치, 고객의 요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저의 노력을 바탕으로 항상 발전하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력서에서 제가 손 안 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손 안 댔어요. 그 친구가 그대로 썼어요. 보이죠? 이분 경력직 같죠? 근데 경력직 아닙니다. 아버지 회사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물류 설비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졸업 유예하고 지금 그 설계 회사에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경력인데 경력 아닌 듯한 경력이죠.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기업에서 연봉 4천, 4,500을 결정해야 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한번 보고 싶어가 됩니다. 손 안 댔어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중에 가장 제가 최적으로 잘 썼다 싶은 부분 이 부분이라서 손 안 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력서는. 그 앞에 두 부분 성장 과정, 성격이나 성장 과정은 제가 엉망이라 그랬죠. 근데 이건 소설을 쓴 거니까 이렇게 돼. 소설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자기가 경험하고 하고 있는 일을 쓸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건드리면 되고 요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예, 구시고 슬로건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뭐죠?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잘한 게 뭐냐면요.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로건이 아닌 거예요. 이 원래 뭐였겠어요?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다라고 슬로건을 쓸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만약에 소제목을 적으라 그러면 지원 동기 입사 후 꺽쇠 딱 넣어가지고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게 소제목이죠. 근데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다라고 꺽쇠에 씌워놓으면 그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한 말이 되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말 같아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슬로건을 문장 안에 포함시켰어요. 저는 설계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로건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좋은 말을 써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라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똑같은 슬로건인데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말이 되고 밖에 꺽쇠로 표현돼 있으면 그 남의 얘기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했고 뒤쪽에서 한번 던져 드릴게요. 자, 이제 잘못된 이력서 한번 볼게요. 이건 그 친구 게 아니에요. 설계와 협력의 첫걸음. 뭐가 보이죠, 이 친구? 성장 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초등학교 때 TV에서 두 발로 걷는 초등학교 기억. 좋아. 부품이 정확하게 조립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배웠다. 로봇 키트 수업에 초등학교 로봇 키트 수업에 이거 안 한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안 한 사람 없죠? 없습니다. 예. 친구들과 로봇을 제작하면서 협력의 중요성, 설계에서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협력은 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앞으로의 삶과 경쟁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 성장 과정을 적으라 그랬잖아.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이 친구 전공이 뭔 것 같아요? 이 학생. 이 학생 전공은. 기계 설계 같죠? 아닙니다. 이 친구 전자공학과예요. 긍정의 힘으로 변수 대처, 완벽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제가 소제목 적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적지 마라고 하냐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말하는 의도는 자기 얘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적어 놓버린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뜬금없이 적어버려요. 긍정 힘으로 변수 대처, 완벽주의라는 스트레스 관리. 이게 뭐 어떻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렇게 제가 면접을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 네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런 얘기 있다는 얘기야가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저는 긍정의 힘으로 모든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에 왔습니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거는 자기 얘기잖아. 저는 완벽주의로 인해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항상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소제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제목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라면 안으로 녹여들면 내 얘기가 되고 저렇게 바꿔적으로 하면 남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던 중 팀원이 이탈에 홀로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적어올 때 협동 프로젝트를 얘기하면 이 친구 이 예제 걸린 건 타이틀도 소제목도 있지만 이거 제일 많이 있어요. 팀 프로젝트 하다가 팀원이 이탈해서 저 혼자 모든 걸 했어요라고 그걸로 뭔가 이 협력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걸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일반적이다. 정말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건 뭐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만 피해가면 됩니다. 근데 예상외로 여러분들 이력서 상 써오라 그러면 잘 써옵니다. 글은 잘 써오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형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에. 이 형식을 컨설턴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그 가이드 받아서 작성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컨설턴트 해주시는 분들 취업은 저만큼 많이 이력서 보셨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저만큼 많이 취업 시켰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분명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 생활 했고 20년 동안 여러분들 면접을 받고 대기업 경력직 채용 공채를 꾸준히 지원해 왔어요. 그걸 한 10년 하다가 학교로 건너온 케이스라서 학교로 와서 또 10년째 이걸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제가 하는 거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저 뭐 다 맞냐? 저도 다 맞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설비 보호 개발 활동 사항입니다. 설비 보호 개발 뭐예요 도대체? 왜 뜬금없이 설비 보호 개발 뭐 했는데 내가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소제목만 딱 보는 순간 읽기가 싫어요. 읽기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솔직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많이 들어올 거고 그중에 이제 한두 개를 골라서 갈 텐데 이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적지 말라는 건 있으면 좋긴 하나 뜬금없이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확률적으로 아예 빼버리는 게 맞답니다. 아예 빼버리는 게. 자, 그다음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시간 강사할 때니까 15년 전쯤에 받은 이력서입니다. 안 변했어요. 이거 지난달에 받은 이력서고요. 15년 전에 받았던 이력서예요. 포토 일렉트론 퓨처입니다. 지원 동기. 뭔데요, 이거? 이 친구가 이제 그 세코닉스라는 그 광전 부품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찾아온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포토 일렉트론 퓨처 이 소제목이 왜 필요하죠? 저 이 친구하고 싸웠어요. 자기마다의 주관이 있지 않겠냐고. 이게 뭐 같아요? 광전자가 미래라고? 그게 지원한 학생의 입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저것도 좀 거창하게 적었으나 좀 그렇죠. 성장 배경, 지금 최선을 다하자. 제가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쭉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전체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열심히 그런 대로 다 썼어요. 근데 저는 이거 싫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자. 소제목 적으라고 하니까 15년 전에도 이렇게 적었고 15년이 지난 뒤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직은 예, 이걸 안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삶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 없고요. 저는 이게 슬로건이라면 이게 붙어야죠.
내 인생 슬로건을 정해놓고 그 인생 슬로건은 안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가 없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정도로 써주는 이 정도가 있네요. 지금 제 나이는 어리지만 왜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살자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뭐 이 정도로 적어줘야 돼요. 아예 안 쓰는 게 오히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율로 참여한 협동 미치겠죠. 미치겠죠. 누가 대학생이나 되는 학생한테 누가 강제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예. 이력서 보세요. 1학년 때 해봐야 할 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축제 때는 누군가에서 강요, 그 15년 전만 해도 축제 때 선배들이 동원을 했나 봐요. 뭐 그런 정도. 저는 나는 동원하는 거에 안 따라다니고 내 혼자 뭘 했다. 학창 시절이죠. 지금 이 친구의 이력서를 봤을 때 내용을 쭉 화면에 보이시면 전공이 뭐 같아요? 지금 이 세 군데서 이 앞을 보면 전자 같죠. 뒤를 보면 성장 배경이나 학창 시절을 보면 예, 전공이 안 보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거에 나는 전공이 안 보여. 그렇죠. 체육계 같죠. 근데 이 친구 체육계가 아니라 전자공학과라니까? 앞에 봤잖아. 앞에. 전자공학과야.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이렇게 적어요. 실패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요거 뒤에 사례를 보여줄게요. 학창 시절은 제가 바꿔준 겁니다. 위하고 아래는. 이걸 제가 고쳐줬어요. 고쳐준 건데 조금만 바꿔줬습니다. 조금만. 근데 아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바꿔주면 조금 문장만 바꿔준 건데 뒤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격의 장단점, 완벽한으로 완벽함 이거 오타도 났네요. 완벽한으로 가는 노력.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수학 능력 시험 칠 때 자기소개 그 수시 원서 쓸 때 다 썼죠. 완벽한 사람이라고. 예. 근데 이 친구 적어놓고 얘기합니다. 단점을 쓸 게 없답니다. 단점은 생각이 안 납니다. 완벽하니까 단점이 있죠. 완벽한 사람의 단점은 뭐죠? 지나치게 꼼꼼하게 챙기는 덕분에 주변 사람들 스트레스죠.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스트레스 심하죠. 뭘 저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저렇게 따지고 들어 이게 나오죠. 완벽하기 때문에 나오는 단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크게 문제 안 삼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좀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죠. 장점과 단점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줘도 돼요. 예. 완벽하기 때문에 독선적이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건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면에 있으면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걸 적어주면 돼요. 내가 진짜 나는 이게 장점이다라고 하면 그걸 써요. 그래놓고 그 뒤에 이걸 반대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일지를 조금 적어주고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적어주면 성격의 장단점은 적을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보통 이걸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장점을 적고 그럼 난 단점이 뭐지 하고 다른 걸 생각해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장점은 단점이에요. 그다음 입사후 포부 정도인데 요거는 뭐 창조와 조화로움을 입사후 포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때는 모르지만 남의 걸 볼 때 보이죠. 저 뜬금없는 슬로건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뜬금없는 슬로건이 15년 전에 저랬습니다. 제가 시간 강사 2009년에 했으니까 그때 받았던 이력서예요. 예. 뜬금없음이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예. 경력사항 및 보유기술은 이렇게 적어옵니다. 경력사항하고 보유기술을 적어오라 그랬는데 이게 다예요. 아까 체대 갔다 그랬죠?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파트에 전공이 뭔지 하나도 안 드러난 학생이 경력사항 및 보유기술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버려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대요. 나 열심히 할게요가 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 취직해서 잘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싶어요. 근데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대기업은 내가 활동하고 내가 벌어오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 월급이 나오고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인지를 해요. 보입니다, 그게. 한 100여 명 되는 회사 정도만 돼도 내가 이번 달에 저기 납품이 되고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풍족해졌구나가 보이는데 대기업은 그게 안 보이죠. 그게.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이런 학생은 뽑으면 안 됩니다. 뭘 할지가 안 보여요. 이런 이력서는 그냥 떨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대회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 어떤 걸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 물품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 역할은 회로 구현과 결과 발표였습니다. 전자공학과니까. 전자공학과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대에 나가봤고 반도체 설계 경진대 우수상도 받아봤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보유 기술은 오합캐드를 쓸 수 있고요. 멀티심을 쓸 수 있고요. 피스파이스를 쓸 수 있고요. 프로그램으로는 비주얼 베이직 코딩을 할 수 있어야 정도가 됩니다. 아니 내가 4천만 원을 줄지 4,500을 줄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한 달에 5, 600을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마당에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다고 뽑을 수는 없죠. 이게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경력이 있는 신입이고 새로운 분야 전문가는 이거 한 장으로 끝납니다. 솔직히 기업에서는 이것만 보고 싶어요. 이것만. 근데 아까 그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했던 이력서 작성에서 이미 이거 좀 일부 적었습니다. 이력서 작성에 다 적었죠. 어? 근데 왜 자기소개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만 제가 봐줬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적어야 된다면 요걸 적어주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양식을 회사에서 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딱 고정해서. 근데 거기에 보유 기술에 있는 게 적을 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이거 써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나 뭐 할 수 있어요를 보여줘야 돼요. 대기업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그 경영 방침, 뭐 인재상에 맞으면 됐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실무 능력이에요. 뭘 할 줄 알지, 이 친구. 저 정도 기본 지식을 알면 내가 잘 보세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최신 분야 출신이 아니세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 분야 출신이 누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인공지능 전공이겠어요? 인공지능 전공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스퀘어 소프트웨어 공학을 졸업을 하지만 그전에는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학부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컴퓨터 공학에서 이걸 배우는데 내가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가 되죠? 결국 같은 기술인 걸 알아요.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면접을 보는 분들은. 내가 컴공에서 이걸 배웠으니까 이 일을 해냈죠. 자기가 그 위치에 갔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뽑을 수 있어가 됩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첨단 분야 전문가가 다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기억에 내 기억에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내가 원래 전공이 이거였으니까 그 분야 쪽 뽑으면 최신 분야로 금방 올 수 있다. 더군다나 경험은 내가 또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뽑는 겁니다. 첨단 분야 전문가는 과거에 있던 분야의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 소설을 써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작성법을 다시 들어갈게요. 또 이런 걸 특강으로 짰기 때문에 일단 또 들어갑시다. 자, 이력서 제목부터 정해야 됩니다. 이력서 제목부터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링크가 인터넷에 제가 잡코리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력서 제목 관련해서 검색하니까 여기 뜨는데 거기 질문이 하나 있고 거기에 답변드립니다. 이력서 제목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서류 담당자들의 눈에 띌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답변들이에요. 이상하거나 과한 문구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바라는 인지상을 키워드를 적으면 좋다고. 여러분들은 요 내용으로 적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누구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신입사원이잖아. 아니 신입사원이 조직이라는데 이게 뭐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력서를 주면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력서 타이틀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자. 근데 이 친구 제가 사진을 지워버렸는데 그 이 친구가 준 이력서에는 이 이력서 사진에는 넥타이 안 맨 사진이 붙어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가 이걸 이 친구한테 시비를 좀 걸었던 건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고 슬로건 이력서 제목을 딱 걸었어요. 근데 넥타이도 안 맨 이력서 사진을 갖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자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친구가 취업하겠다고 이력서를 내면서 왜 넥타이도 안 맨 사진을 걸었지? 왜 거기다 올려놨지가 됩니다. 빈정되는 게 아니고 약 그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역공을. 그냥 만약에 슬로건이 없다 그러면 이력서 없는 사진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해버렸어요. 최선을 다하자고. 내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야, 너 말하고 행동이 다른 애가 돼버려요. 왜 이런 사서 고생을 합니까? 나는 전자공학과 졸업생으로 전자공학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연봉을 받고 싶은데, 확정받고 싶은데,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면, 엔터 표시들이 있죠. 뭐, 요거는 빈칸이었단 소리죠. 빈칸. 아무 내용도 없는 빈칸은 자신이 부족함을 광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슬로건 보다가 보는 거라서 혹시라도 채울 게 있으면 채우는 게 좋다. 예, 통과하고요. 그럼 이력서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고 봅시다. 우리 앞에 이력서 준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은 전혀 다른 학생이고 최근에 컨설팅한 아까 그 앞에 보였던 자기 입사하고 포부 잘 적었던 학생인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유 기술은 랩뷰를 쓸 줄 알고요. 매트랩을 쓴답니다. 기계공학과라서 이건 그냥 배우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등급은 하. 근데 하드웨어 설계 능력은 오토캐드 쓸 줄 알고 솔리드웍스 쓸 줄 안 돼요. 그럼 이력서 제목을 어떻게 적어주죠? 이력서 잘 적었습니다.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기구 설계 첫걸음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컨설팅 해준 거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보이죠? 이력서를 보기 전에 보이죠? 최선을 다하자 같이 입에 밴,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입에 밴, 솔직히 기업체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하루에 몇 개를 볼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가 있던 저기 대기업에도 제가 조그만한 미니 계열사였어요. 700대 1이었어요. 7명 뽑는데 7명 저희 저 계열사에 그의 공채 7명 뽑는데 4천 예. 4,900장 들어왔어요. 거기 쓰려고 다 이렇게 적힌 거예요. 어떤 어필도 안 됩니다. 어떤 어필도. 그런 좋은 말로는 어떤 어필도 안 돼요. 그냥 실무자가 야, 현장에서 뭐가 어떤 엔지니어 필요해라고 할 때 그것만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을 쓰죠. 최선을 다하고 개인과 조직 목표를 다. 근데 이런 이력서가 4,900장 중에 4,000장인 거예요. 타이틀이. 내가 알고 싶은 건 실무자가 원하는 건 내가 인사 담당자는 현장에서 제조하는 생산, 연구 개발 쪽에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사 담당자예요. 그 설계나 전자공학 전공이 아니에요. 나는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지금 경영이나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분이 볼 때 난 못 알아들어. 오토캐드가 뭔지 솔리드웍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팀에서 우리 학교 회사에서 그걸 쓰고 있나 봐. 근데 그거 쓰는 사람을 뽑아달래. 난 이거만 봅니다. 서류 전형은 이걸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C++, MFC, C#, TCP, IP, 파이썬, 라즈베리 파이, 아트메가 128, PLC, 멀티심. 이거는 제가 전에 있던 학교가 전자공학과인데 정보통신에서 전자공학과로 개편된 거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배웠어요. 이 친구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소켓통신 프로그램까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라서 이런 이력서를 가진 그 기술을 가진 학생의 이력서 제목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슬로건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CC 뿔뿔 MFC 파이썬 PLC. 전자공학, 응용공학, CC 뿔뿔 MFC 파이썬 PLC. 어? 이 슬러시로 구분을 했네. 예, 구분된다. 콤마를 찍는 거 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이게 타이틀 제목이 되면 돼요. 이게 너무 성의 없잖아. 아니라 그랬죠. 검색은 이걸로 한다니까요. 검색을 4,900장을 서류 전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가 그걸 자기소개서를 4,900장을 다 읽어서 분류해내겠어요? 그런 말들을 4,900장에서 1차 전형 49장을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야 돼요? 타이틀로 갑니다. 보유기술. 그럼 보유기술을 들다 봐야 돼. 아, 이 보유기술을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네. 그 전에 뭐부터 보죠? 제목에서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차 분류. 항상 이력서 제목부터 잘 적어줘야 돼.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인의 이력서를 올리라는 걸 제가 아마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인의 이력서를 올리게 되면 사람인의 이력서 올려놓으면 기업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좀 원서 한번 내볼래요라고. 그 생각보다 조그마한 회사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헤드헌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분들은 그 채용 사이트에서 구인 정보를 검색할 때 구직자 정보를 구인 업체에서 검색을 할 때는 요금마다의 등급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색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제목부터 봅니다. 우리가 신문 타이틀에 뉴스 볼 때 어떻게 보죠? 자극적인 제목부터 먼저 클릭하죠. 그겁니다. 사람을 뽑겠다고 돈을 써서 회원 가입을 하고 유료로 사람인에 들어와서 구인을 하는 업체인데 뭐부터 볼게요? 제목을 봐야죠.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제목인데 좋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전공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을 뽑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개발자, 내가 원하는 엔지니어를 뽑고 싶은데 일일이 클릭보다 누구는 벌써 제목이 올려놨네요. 그럼 1차 클릭입니다. 나머지는 통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전자, 의용 이렇게 안 써도 되냐? 예, 우리는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컴퓨터 공학이라고 써도 되고요. 예, 그 정도로 써주고 뒤에 보유 기술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만 해줘도 취업은 어느 정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대부분 쓰지 말라고를 합니다. 그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도 성장 과정 보통 지금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솔직히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30년 안 됐습니다. 그럼 옛날 분들 어떻게 취직하셨죠? 옛날에 그냥 이력서만 썼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 지금 윗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취직할 때 세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라서. 이력서만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걸 많이 안 썼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공기업 자기소개서 쓰는 것의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나선 건 나타난 건 한 30년이에요. 그전에는 취업 시험 쳤습니다. 그 대기업 공채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대기업 공채도 지금처럼 이제 그 서류 전형으로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시험 치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대기업 공채 시험 이래서 입사 시험 우리가 뭐 수능 치듯이 시험 쳐갖고 등수로 잘라서 이렇게 입사 시험 치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서류 전형으로만 그런 공채가 없어지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법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그걸 처음 만들었는데 쓰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뭘 쓰지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만 적어요. 저는 몇 남 몇 녀 중 몇째로 태어나 서울에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끝.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식상했던 거죠. 귀찮아 죽겠어요. 아니 네가 몇 남 몇째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다 궁금하지가 않아. 네 얘기를 줘 이렇게 돼서 이걸 쓰지 말자가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걸 또 아무도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전혀 뜬금없는 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성장 과정이란 과정이 이게 생긴 이유는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도 중요하고요. 장남인지도 사실은 중요해요. 형제가 많은지. 왜냐하면 기업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어요. 형제가 많은 집에 장남, 책임감 있는 애가 돼요. 그걸 책임감 따져. 그렇게 돼요. 뭐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장 배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건 저는 몇 남 몇 녀 중 저는 첫 그 저기 무남동녀 외동 아들이 좀 이렇게 적든지 해서 적어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성장했습니다를 적어주는 요걸 첫 줄을 저는 쓰라 그럽니다. 항상 면접 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엄마 아버지 직업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봉사활동 많이 쓰는 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는 어머님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남들에게 베푸는 이런 것에 즐거움을 깨우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뭡니까 로봇 생산 업체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로봇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또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친구가 마치 그 시절에 어떤 그 생활을 했던 모습처럼 을 써줘야 되는데 요즘 뭐가 있죠? 예, 챗GPT 좋습니다. 챗GPT 생산과정. 자기 환경을 넣어주고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나올 때까지 받아서 써주면 됩니다. 네, 그런 거 잘 쓰시면 됩니다.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은 잠깐만요. 예. 학교 생활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 학교 생활을 적을 때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배경으로 이 전공에 왔는지, 내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게 그 같이 일할 수 있게 기업에서 이게 중요한 게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면 좋죠. 왜냐하면 적응이 좋아요. 적응이 회사에 오자마자 우리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고 같은 업계에 계신 그 친척이 있다든지 저는 그 뭐 컴퓨터 쪽에 일하시는 삼촌이 계셔서 막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전공을 선택을 뭐 선생님이 추천했다. 아니면 부모님하고 협의를 했다. 해서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한두 줄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적어주는 거 좋습니다. 체육 동아리 이때는 체육 동아리도 괜찮아요. 단합력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 체육회 활동 이런 거에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은 실험실, 연구실, 대학에 들어와서 활동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활동은 제가 공모전 많이 나가보라 그랬죠. 공모전 활동 여기 써주면 좋아요. 어떤 대회,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디서 성과를 냈는지가 여기 적히죠. 학교 생활에서는 전공을 선택한 배경, 그리고 활동적인지를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직접, 지금 직전 2, 3년,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긴 2, 3년 전에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궁금해하죠. 예, 그걸 적어주는 게 좋고, 보통 대학 연구회 활동 같은 걸 좀 적어줍니다. 뒤쪽에서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요. 성격의 장단점은, 장점을 먼저 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장점이 보입니다. 장단점은 그걸로 적어주면 돼요. 이건 많이 읽어보진 않아요. 장단점은 성격의 장단점은 이때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장력을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엮어서 자기를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저는 발전하고 있어요 정도만 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성장 과정은 그다음에 입사 동기 및 포부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멋지게 쓰시면 돼요. 예, 멋지게. 어떻게? 멋지게. 아니 왜요? 솔직히 내가 취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그 입사 동기 그 친구는 자기가 실무를 했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써지는데 아니면 멋지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거의 여기는 안 읽어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포부를 적는 거라서 뭘 해보고 싶다 정도로 보는 거라서 여기 잘 안 읽어보긴 하는데 멋지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멋지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남 중 둘째로 부산에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자주 이사 다니며 성장하였습니다. 잦은 이사로 인해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덕분에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어필합니다. 오래 사귄 친구는 적지만 항상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겠기 때문에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생긴 장점. 내 성격의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낯선 곳은 안 가린다. 나도 안 가린다 소리입니다. 주위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빠르게 적응한다는 소리를 듣고 합니다. 이게 성장 과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려서 이사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낯선 곳 적응 잘하겠네. 우리 회사에 뽑아도 금방 적응하겠네가 돼요. 이게 성장 과정에 묻어나야 돼요. 성장 과정에. 그리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부모님의 모습으로부터 내가 어떤 그 본받을 만한 걸 찾아서 그걸 항상 따르면서 성장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병사를 지휘하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 있고 강직한 남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요거 한두 줄 적어주면 좋아요. 이게 좀 닭살 돋지만 잘 보시면 면접관은 역시 부모다. 자식 키우는 부모다. 그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식은 면접관도 마음에 들어 하겠죠. 저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은데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를 결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 성격은 죽이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시절 어린 시절 쭉 하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저희 형제들은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자신감 있고 성숙한 사고를 가진 자진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부분 잘 적었죠? 근데 이 부분 조금 바꾼다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서 적으면 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학교 생활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죠.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 이 부분은 사실 좀 필요한데 많이들 안 적어줘요. 담임 선생의 추천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래가 밝다든지 장래가 좋다든지 이런 기사를 접해서 어떤 대학을 추천을 받아서 어떤 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입학한 후에는
어떤 걸 했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복수 전공으로 뭘 선택했고, 융합 전공으로 뭘 선택했고, 예. 그리고 예비 개발자로서 다양한 전문적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니네 회사에 연봉 4,500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다음은 그래서 전공 역량 내가 실제 지금은 난 학교에서만 했으니까 이론만 배웠죠. 실무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공모전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이론하고 실제를 다 가진 인재가 됐어요라고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캡스톤도 했고요. 캡스톤도 했고 또는 산학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 하셨어요. 그런 거 참여하면서 또는 전공연구실 우리 저기 교수님들 방에 연구생으로 들어가서 대학원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연구생 생활을 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논문을 썼던 게 있을 거예요. 또는 학회말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적어주는 겁니다. 딥러닝 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또는 졸업 작품을 또는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는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또는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또는 총괄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또는 전자회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 알고 싶은 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여기서 어필해 주는 겁니다. 성격은 뭐 그대로 네, 그대로 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요건 클릭해서 세워놓고 보시고 제가 요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대로 그, 그 전환해서 저쪽 그 카페 역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자, 요게 장점을 앞에 썼습니다. 장점을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썼고 단점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가끔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거 적어요. 그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항상 일처리 과정은 빠르지만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가끔 약점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나 주의하고 있어. 예,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이걸 물어보고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쉽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프로그램 포부인데 20살의 나이 때부터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업무 추진 중에는 체력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분기 보고서를 작성 시 꼭 좋은 체력을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에서 배운 전문적인 솜씨가 있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저의 그 전문적인 실력으로 빠르게 회사에 녹아들어 배우는 자세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다가가겠습니다. 요거 잘 적은 게 아닙니다. 잘 적은 게 아니고 틀린 건데 참고는 하세요. 이걸 말을 좀 바꿔보세요. 챗GPT 같은 거 넣어서 이 항목을 조금 더 바꿔서 부드럽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여러분은 또 이게 뭐지? 그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이런 친구를 뽑아야 되나 싶을 겁니다. 앞쪽에 돌아가서 자기소개서 제가 잘 적었다라고 해놓은 거 하고 비교해 보세요. 신입이 되면 이거밖에 사실 적을 게 없어요. 아까 그 친구는 제일 잘 적었다고 한 그 친구는 이미 실무를 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아버지 회사에서. 그럼 그 아버지 회사에 있던 친구는 왜 취직을 한다고 이력서를 받아갔냐고요? 받아갔냐 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뭐,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회사가 지금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된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좀 더 큰 데 가서 큰 물에서 좀 놀다 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라 이런 거에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달래요. 조금 배부른 소리긴 한데 그건 어쨌든 아버지가 잘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길러서 열심히 분기 보고서 작성 때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 앞에 잘 썼죠. 이 앞에 이렇게 잘 써놨죠. 잘 써놨죠. 이렇게 이력서 본인 성격 잘 썼어요. 근데 잘 와가지고 여기서 이 난리를 칩니다. 예. 이게 가이드. 그러니까 막상 멀적지가 돼요. 멀적지가. 그냥 이때는 저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멋지게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걸 안 고치고 지나가 버려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 부분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냥 꿈 대신에 그냥 거창하게 써.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적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력서 쓰는 법은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고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이 부분. 신선한 감각, 파워 이렇게 적지 마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벌써 1시간 다 됐네요. 요거 끝을 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신선한 감각, 파워. 학교 생활 뭐죠? 그래 그랬죠? 앞에 돌아가 보면 학교 생활에서는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 친구한테 4,500만 원을 4천만 원을 줘도 될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실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무 능력이. 실무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입사를 써오라 그러면 이렇게 써와요. 예. 신선한 감각 파워로 하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싶은 건. 그게 학교 생활에서는. 그게 아니라 저는 신선한 감각과 그뭐 파워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뭐 이렇게 써 내 얘기를 적어야 돼요. 꺽스의 속에 있는 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해밍웨이 말처럼 좋은 말 그렇게 적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쓰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력서 취업 지원